김영배 이사장님 지금 그 단상으로 올라오고 계신데 환영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는 또 한 번 더 뜨겁게 한번 쳐주시죠. 오늘 출정식 같은데.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이 어제였습니다. 대한 추위가 있다고 하는데 오늘 올해 겨울 들어 가장 수온지가 낮게 떨어졌습니다. 아주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귀한 걸음 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주최 측이 준비한 좌석이 한 3,000석 정도 되거든요. 네, 3,000석 정도 되는 거죠, 이 이사장님? 네, 3,000석 정도를 준비했는데 이 좌석이 다 꽉 찬 걸 보니까 그동안 우리 김영배 이사장님이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한번 정식으로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저는 정광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 경영 포럼의 주제인 김영배 교수의 교육 철학과 참된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교육은 경영이다 강연 포럼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처음으로는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앞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사회 각계각층의 여러분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내빈 분들을 먼저 소개를 드리고요. 그 후에 직접 축사를 해 주실 분들을 단상으로 모시고 축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빈 소개 명단은요, 다소 인원이 많은 관계로 빨리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목 전 보건복지부 장관 오셨고요.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재선 국회의원이시죠. 서대문 갑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십니다. 17대 국회의원을 지내신 손병렬 의원님 오셨습니다. 18대 국회의원 지내신 조전혁 의원님 오셨습니다. 18대 국회의원 지내시고 행복한 재단 이사장을 맡고 계신 정하균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고윤환 전 부산시 행정부시장님 오셨습니다. 박상혁 서울특별시 시의회 의원 교육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박춘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시고요.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이규석 전 한국과학교육단체 총연합회 회장님 오셨습니다. 연규홍 한신대학교 총장님 오셨습니다. 박두환 전 삼육보건대학교 총장님도 자리하셨습니다. 국회의원 지내신 손병렬 의원님 오셨고요. 역시 국회의원 지내신 정하균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재영 전 의원은 제가 잘 아는 분인데 안 오신 것 같죠? 오늘 자리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박수나 한번 쳐주십시오. 고윤환 전 부산시 행정부시장님 오셨네요. 아까 인사를 드릴 것 같죠? 예. 남창진 서울시
의회 상반기 부의장님 오셨습니다.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아까 또 인사를 드렸네요. 이게 중복해서 있어서 제가 다 소개를 드립니다. 이하식 송파구 의회 의원님 오셨습니다. 김영림, 요새 시끄러운 곳인데 등작구 의회 의원 오셨습니다. 네, 박춘선 강동구 의회 의원님 오셨습니다. 어정화 의원님 오셨고요. 이규택 전 의원님도 제가 뵙지 못했습니다만 네, 오셨고, 이호섭 의원님 오셨습니다. 참석 안 하신 분들은 오늘 날이 좀 춥고 다른 행사들이 좀 있어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강병호 박물관 사랑 대표 오셨습니다. 제가 지금서부터는 그러면 일일이 다 일어나지 않으셔도 되니까 빠른 속도로 내빈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빈이 워낙 많으셔서요, 제가 이 행사 여러 번 했는데 이렇게 많은 내빈 다 소개하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강정엽 한국서비스산업진흥원 위원 오셨고요. 고명섭 명지대학교 교수님, 곽병선 회장님, 김군자 바이오 대표님, 김기현 대한민국 사회공헌재단 고문님, 김명회 지속가능 경영학회 이사, 김영배님은 왜 여기 또 써놓으셨죠? 본인이 직접 오셨는데, 우리 김영배 이사장님 그래도 박수 한번 쳐주시겠어요? 김영훈 아태교육문화연맹 회장님 오셨고요. 김재춘 순환자원과 함께하는 사람들 회장님 오셨습니다. 김종춘 삼육보건대학교 교수, 김진항 안전모니터 봉사단 회장님, 김춘규 바른교육연합회 회장님, 류민희 여성유권자연맹 서울회장님, 류희성 전 안성시 교총위원장님, 박강규 이뉴스투데이 부국장님, 박두한 삼육보건대학교 총장님, 박병득 시민포커스 총괄취재본부장님, 박성호 EBS 미디어 대표님, 방승호 노래하는 교장 선생님, 배만권 대한민국 사회공헌재단 이사장님, 서만석 목사님, 서용현 비하인드 뉴스 그룹 대표님, 신선호 사진협회 회장님, 심온 명장님, 양영복 한국교육총단체연합회 사무총장님, 유형재 대한민국 사회공헌재단 고문님, 윤병훈 이로운넷 대표님, 윤형진 국민의힘 총간사님, 이기서 우원 SSA 대표, 이상호 연세대 교수님, 이인기 사단법인 한국디자인사업연합회 회장님, 이주연 아주대 교수님, 이환혁 멕시코 한국교류위원회 소속 회장님이신 것 같습니다. 임성합 세계호심권법 총재님, 임헌향 뉴원터치 대표님, 정경현 한국섬유패션정책연구원 이사장님, 정혜주 전 교장선생님, 조범선 메로 대표님, 조순애 한국여성유권자 서울연맹 부회장님, 최문용 한국서비스진흥원 부원장님, 최병환 환경과 사람들 회장님, 최영희 여경우회 회장님, 하원식 조선대 교수님, 홍규표 서울시 장애인 위원장님 이렇게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참석해 주신 네 분 여러분과 함께 여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많은 내빈 소개를 한 것 같지만 아마 김영배 이사장님 마음 한 분 한 마음 구석에는 여기 참석해 주신 한 분 한 분의 얼굴, 이름 평생 가도 잊지 않을 정도로 감사한 마음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축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상목 전 보건복지부 장관 모시겠습니다. 서 전 장관께서는 국가보건복지정책을 총괄하셨는데요. 우리 사회 복지정책 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분이죠.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교육은 경영이다. 훌륭한 타이틀에 제가 와서 보니까 내용도 아주 알찬 것 같아요. 좋은 책을 출간해 주신 오늘의 주인공 김영배 교수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경제학이 전공인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소위 우리 한강의 기적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을 통해서 많은 인재를 배출했다. 그래서 교육은 한강의 기적의 1등 공신입니다. 근데 정확히 딱 날짜를 잡기는 어렵지만 언젠가부터 교육이 경제 발전의 건립들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입시 중심 교육, 특히 사교육은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다닐 때만 해도 가외 진짜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점점 심해져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도 사교육비 부담 때문에 애들을 안 낳고 강아지를 키워요. 지 동네 아파트도 보면은 개모차라고 그러니까 유모차 애 보면은 애가 있지 않나 들여다보면 강아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아지는 가외는 안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교육 부담만이 아니고 지금 이제 21세기는 제일 중요한 게 창의력인데 입시 중심 교육은 있는 창의력을 다 망가뜨려요. 요즘 K컬처에서 전 세계 하는데 걔네들은 공부를 일찌감치 안 하고 딴 걸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세계로 저렇게 재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모범생들, 저도 유학을 갔습니다만 그들이 외국 가면 세계적인 학자가 안 돼요. 열심히 이게 주어진 것만 잘하는 그런 데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이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만 가장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교육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됐습니다만 프란체스코 교황이 한국 오셨죠. 그분이 오셔가지고 소울이라는 조그만 차 덩치가 이런 양반이 그 차를 타고 다니시는 거 제가 눈여겨봤는데 그분이 교황이 될 때 교황청에 엄청 문제가 많았습니다. 거기 은행 중심으로 해서 부패도 많고 그래서 그분이 한 것 중에 하나가 맥킨지 컨설팅 회사에 교황청을 경영 컨설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교육은 경영이다. 그래서 우리 교육도 교육 전문가 물론 기본이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경영 진단을 한번 제대로 좀 받아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오늘 제가 이 앞에서 사가지고 목차만 봤습니다만 가서 이걸 열심히 읽겠습니다. 우리 김명배 교수는 여러 가지 꿈도 많고 야심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꿈을 특히 교육 부분에서 서울에서 모든 게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교육이 달라지면 맥킨지 경영 컨설팅한테 맡긴다는 그런 각오로 해서 서울 교육이 달라지면은 대한민국이 달라지고 그게 앞으로 다가오는 AI 시대에 대한민국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김 교수님 좋은 책 내시고 앞으로 또 여러 가지 활동하시는데 큰 성공 거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용호 전 의원입니다. 이 전 의원께서는 재선 의원을 지내셨는데요. 서울 서대문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시죠. 오늘 아침에도, 오늘 점심에도 제가 TV조선 뉴스 한라인 보도본부 거기서 뵀었었는데 시간 내주셨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자께서 거창하게 소개를 주셨는데요. 정치인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인데 국회의원은 나무에서 아니라 선거에서 떨어지면 사람도 아니다, 사람 취급도 못 받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지금은 뭐 사실상 백수나 뭐 똑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축사를 주신 우리 서상목 우리 장관님은 제가 기자할 때 장관님으로서 굉장히 좋은 인사를 갖고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그때보다 좀 더 몸이 좀 나신 것 같은, 그래도 아주 건강한 모습 정말 좋습니다. 김명배 오늘
이사장 교수 출판 기념회인데 이분을 도대체 어떻게 불러야 될까 사실 고민이 많아요. 저도 이제 정치한다고 참으로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이분처럼 멀티플로 일하시는 분은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뭐 보니까 성결대 교수도 있고 교수도 하고 계시고 한국서비스산업진흥원 이사장도 하고 계시고 지속가능 경영학교 회장도 하시고 또 대한민국 사회공헌재단의 이사장도 하시고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직함을 갖고 이 멀티플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같이 직업이 하나도 없이 이제 백수인데 이런 분 보면 정말로 부러워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이런 분은 여러 가지를 동시에 추진을 해서 뭔가 반드시 사고를 칠 것 같아요. 뭔가 아주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사회공헌 그 재단에 지금 이사하고 계신데 제가 국회의원 있을 때 제가 명예위원장 회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저를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한 것 같다. 그래서 저를 명예전을 줬는데 제가 떨어지는 바람에 제가 기여를 크게 못했습니다만 저는 우리 김영배 교수님을 참 좋아하는데 잘생긴 것은 그 다음 치고 우선 굉장히 생각이 유연해요. 유연해서 무슨 일을 물어도 언제든지 전문가적 식견을 갖고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직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나름대로 조예를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도 사고 자체가 굉장히 유연해서 지금 시대에 잘 맞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집에 지금 손자가 최근에 나와서 와 있는데 완전히 뭐 전쟁터로 지금 돼 있는데요. 요즘 애들은요 부모 얘기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뭐 애가 울면 이렇게 해라 뭐 어떻게 해라 이런 거 전혀 안 듣고 요즘 보니까 이 핸드폰에 AI한테 물어봐가지고 다 그대로 해 정말로. 뭐 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우유를 좀 덜 줘서 우는 것 같은데 얘 찾아보더니 배앓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정말로 젊은 세대들은 AI를 이제 부모처럼 더 이상으로 따르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문적 지식은 필요 없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야말로 교육을 하실 분들은 담당하실 분들은 여러 경험을 다양하게 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철학을 가진 분들 이런 분들이 교육 쪽에 일을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김영배 우리 교수님 같은 분이 어떤 교육의 어떤 부분을 맡아서 하시면 참 잘할 것 같다. 그래서 AI 시대에 잘 맞는 그런 어떤 인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꿈을 꾸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 꿈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저렇게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도 한번 추라이를 했는데 추라이를 여러 번 하다 보면 반드시 꿈을 이룰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번이 아니라 이번에 두 번째 그 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이어서 17대 국회의원을 지내신 선병렬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선 의원님께서는 현재는 사회공헌 활동을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런 장소에 참 오래간만에 나와보는데 한쪽 이정 활동 하셨던 분들도 이렇게 뵙고 그러니까 기분이 사뭇 좋습니다. 우리 교육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많은 분들에게 화살의 대상이 되고 개혁의 대상이 되는데 그래도 쭉 지나놓고 보면 저도 뭐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다거나 사고를 안 쳤다거나 뭐 이러진 않았는데 또 나름대로 잘 살아오는 거 보면 구석구석에 우리 이렇게 김영배 이사장님 같은 분들이 이런 자리 저런 자리에서
활약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 교육이 풍성한 어떤 숲을 이루면서 그나마 잘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까지의 우리 김용배 이사장님의 역할만으로도 존경할 만하고 충분한데 이런 분들이 일선에 나서셔서 더 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이 책을 보면 저도 정치하면서 출판 기념회를 몇 번 해봤는데 대개 출마하는 사람들의 책이 한 3분의 1 이상은 전부 그림으로 채워집니다. 사진 이런 걸로. 그러니까 그 책을 받아든 사람도 잘 안 보게 돼요. 사진만 쑥쑥쑥쑥 보게 되는데 보니까 공간 하나 없이 그림 하나 없이 사진 하나 없이 328페이지를 채웠는데 이거 한 500페이지도 넘는 그런 내용입니다. 책값을 여러분들 배로 내셔도 아깝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 와서 쫙 보니까 저는 당적이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쪽 인사는 아주 드무른 것 같아요. 제가 다음에 우리 김용배 이사장님 또 무슨 행사할 때는 민주당 쪽 인사들을 제가 많이 좀 모시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외연을 넓혀서 교육에는 당도 없고 이념도 벗어나서 정말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을 이렇게 펼칠 수 있는 그런 광범위한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좀 역할 좀 하겠다는 약속도 드리겠습니다. 끝내려고 했는데 박수를 쳐주셨으니까 한마디 하면 저는 뭐 거의 손자들이 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있는데 거의 뭐 신경 안 씁니다. 그냥 알아서 다 방임해서 키우는데 이 책을 읽어보니까 그냥 우리 현실의 교육 문제 또 교육 문제를 감수하고 있는 교육 외적 문제 이런 문제들이 아주 세세하게 서술돼 있어서 이 책 하나만 열심히 읽으면 우리나라 교육 문제 또 교육을 감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학습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노자님 말씀에 치대국 약팽소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큰 나라를 다스리려면 그리고 내가 일을 크게 하려면 모든 것을 작은 생선 요리하듯이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 뭐 정치도 그렇고 모든 분야가 너무 거대한 담론들만 막 횡행하니까 이렇게 섬세한 그런 리더십 조곤조곤 이렇게 귀에다 대고 알려주는 그런 소통 이런 게 부족한데 우리 김용배 이사장께서 지금까지의 역량을 10분 결집시켜서 더 좋은 리더십으로 더 큰 일, 더 좋은 일, 더 많은 분들에게 선한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고 김용배 이사장님도 이왕 시작하셨으니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이어서 조전혁 18대 국회의원을 지내셨죠? 조전혁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현재 사회공헌과 나눔 활동으로 서울의 행복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전혁입니다. 제가 우리 김용배 교수를 만난 것은 재작년에 교육감선거 보궐선거를 갔다 할 때 사실은 라이브로 만났죠. 라이브로 만나가지고 그때 아름답게 단일화하면서 저기 그 승복을 갔다 하고 제 캠프에 공동선대 위원장으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선거를 몇 번 치르다 보면요, 처음에 경선하다가 경쟁을 하다 하던 분들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보통 많이 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그냥 사무실 한두 번 왔다 가고 안면 뭐 살짝 뭐 저기 안 바뀔 정도로만 하고 대충 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거의 99.99%예요.
근데 저는 김영배 교수하고는 그 2년 이후에는 형님하고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김영배 교수는 시종일관 공동선대 위원장한테 맡고 나서 정말 자기 일처럼 선거를 다 띄워줬고요. 또 하나 더 존경할 만한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자기 혼자만 한 게 아니고 김영배 교수 같은 다른 많은 분들이 함께 제 캠프에 참여를 해가지고 마치 김영배 교수 본인이 후보인 것처럼 그렇게 선거운동을 다 했습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김영배 교수의 그 책 이름이 결국은 경영이다 라고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데 경영 마인드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대한민국 교육은 제대로 바꾸려고 그러면은 교육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요즘 보면은 완전 위선 덩어리가 돼가지고요. 교육감 선거를 같다면서도 교육감은 정치인이 아니라 그럽니다. 정치의 꽃은 선거지 않습니까? 그것도 서울시장급의 선거를 또 통해가지고 뽑힌, 그것도 직선으로 뽑힌 직선 교육감이 어떻게 정치인이 아닙니까? 저는 서울의 교육 문제를 갖다 풀려고 그러면은 나아가서 대한민국 교육 문제를 풀리고 그러면은 이건 정치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선이다. 거기에 교육 마인드가 기본이고요. 이 경영 경제 마인드가 붙으면은 그러면은 금상첨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걸 갖다 왜 강조를 하느냐? 정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사람을 다스리는 기술 아닙니까? 네, 자기 선거도 아닌데 자기 지지자들이 와서 그 지지하는 사람 선거인 것처럼 이렇게 돕게 만드는 그 기술은 정말 대단한 정치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저는 우리 김영배 교수가 대한민국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정치력이 뛰어나다. 그리고 오늘날 대한민국 교육 문제를 풀기 위한 정치력이 꼭 필요한데 그 기본 자질을 다 갖추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우리 김영배하고 그 2년 전에 제가 그 길을 갖다 막아서 죄송한데요. 이번에는 탄탄대로로 달려갈 수 있기를 저도 기원합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18대 국회의원을 지내신 정하균 행복한 재단 이사장님 청해서 축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하균입니다. 요즘 국회의원 값이 아주 똥값이라고 그러는데 저 또한 18대 우리 조준혁 의원 같이 국회의원 했었는데 요즘은 국회의원 했다는 말을 어디 가서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좀 욕을 먹을 것 같아서요. 제가 할 얘기를 우리 조준혁이 다 하셔서 먼저 제 얘기부터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나이가 이제 41살입니다. 제가 29살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처진 마비가 된 상태에서 다시 태어난 게 41년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추 제 나이가 나오겠죠.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사람을 보면은 한 60, 70%는 얼굴만 봐도 압니다. 그 사람이. 그 반무당이 됐다는 뜻이죠. 제가 우리 김영배 교수하고 인연은 사실은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 조준혁 의원이 지난번 교육감 보궐선거 나올 때 캠프에 제가 갔을 때에 그 당시에 김영배 교수를 소개받았습니다.
소에 받아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단회화를 했던 분 중에 한 분인데 아까 조정의 말이 겹치긴 하지만 이 말은 안 할 수가 없는 것은 대개 단회화 하게 되면 자기가 잘 양보한 곳을 끝을 냅니다. 그런데 거기 와서 마치 자기 선거인 마냥 자기 인명을 총동원하고 조정의 이름을 돕도록 한 걸 보고 아, 저 사람 괜찮네. 저 정도 마인드면은 뭘 못할까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마침 또 올해가 또 그런 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흔쾌히 제가 왔습니다만 얼마나 제가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서상목 장관님 처음 말씀하신 교육은 경영이다. 아주 지나가고 타당하고 정말 100번 맞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경영 마인드가 없으면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자기 돈으로 한 사람에도 인건을 줘보고 자기 책임하에 소득세를 내보고 월세를 내고 하던 사람 이라야만이 경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때 가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맨날 이상한 짓거리 하는 걸 보고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교육감도 정치인이라고 말하는 조정의 말씀에 저도 100번 동의합니다. 사실은 서울시장과 서울교육감은 즉 지자체장과 그 교육감은 런닝메이트를 해서 안겨가는 것이 더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정치 색깔이 없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정치 색깔이 있는 교육감과 의견이 다른 지자체장이 경영할 때 맞는 갈등이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 오늘은 저는 우리 김영배 교수의 그 마인드,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성향을 보고 오늘 흔쾌히 제가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 또한 미력 하나하나 우리 김영배 교수가 가는 길에 한 초석이 되고자 이제 왔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부산시 행정부시장을 지낸 고윤한 지방행정동호회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저희가 예정된 시간이 우리 김영배 이사님의 강연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축사를 조금씩만 짧게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느 날 공장님이 제자들하고 정치를 보냈습니다. 그때 자하라는 제자가 묻습니다. 효가 무엇입니까? 자하문효 딱 4글자입니다. 근데 공자님 대답이 아주 참 지금까지 효에 대해서 가장 전공을 찌르는 대답을 합니다. 부모유비 질지우. 부모는 오직 아플 질자입니다. 자식이 아플까봐 걱정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자식이 부모한테 좋은 옷 사주고 또 맛있는 음식 사주고 이렇게 공양하길 바랍니까? 우리가 자식들에게 바라는 것은 자식이 건강하게 잘 되고 그리고 또 자기 뜻을 이루고 사는 그것을 부모들은 제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김영배 우리 교수님의 교육은 경영이다 이 출판 기념을 보면서 정말 축하도 드리고 그리고 우리 김영배 교수님은 제가 보기엔 외유내강에 정말 부드러운 인품을 가진 훌륭한 교육자입니다. 현장 교육자입니다. 25년간 이 사회단체 활동도 하시고 학회 활동도 하시면서 이 안심교육, 안전교육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본인의 철학을 갖고 계시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 김영배 교수님이 오늘 출판 기념회를 통해서 서울시 교육이 일대 대전환을 맞이하는 계기가 되고 아울러 대한민국 교육도 안심교육과 안전교육이 튼튼하게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길 빕니다.
김영규 교수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박상혁 서울특별시 시의회 의원 교육위원장을 맡고 계신데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장 우리 아이들을 잘 모시고 있는 박상혁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축사를 하는 게 맞나 싶었는데 잘 왔네요. 네. 김영배 이사장님은 사실 서울시 경영 포럼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ESG 포럼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 2년 가까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항상 포럼에 열심히 쉬고 어떤 일이든지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신데 이번에 출판 기념을 하신다 그래서 왔습니다. 축하드리러 왔는데요. 책 제목이 교육은 경영이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얘기를 이사장님하고 가끔씩 교육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 내용들을 담으신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교육에 대한 애정이 되게 많으세요. 그리고 ESG 경영 포럼을 하면서 아이들에 대한 이제 교육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관심이 있어하고 또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시고요. 또 도움도 많이 주고 계시고 저한테도 도움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어쨌든 이런 자리를 통해서 교육에 대한 어떤 문제들을 정리하시고 책을 출간하신 건 정말 정말 좋은 축하드릴 일이고요. 여기 조전혁 또 우리 의원님도 계시는데요. 제가 사실 국회에서 부장 생활을 꽤 오래 했었습니다. 10년, 한 13년 정도 했는데요. 그때 뵀던 또 우리 조전혁 의원님도 뵙고 우리 서상호 장관님은 또 국회에서 여러 분 많이 뵙고 여기 의원님들도 많이 오셨는데요. 저도 이제 보좌관 생활을 그만두고 지금 지선을 통해서 이제 시의회 의정활동을 제 이름으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후반기에 제가 이제 교육위원장을 하면서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 미래에 대한 얘기거든요. 우리 아이들에 대한 얘기고 그래서 과연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도 다 그걸 항상 고민하실 겁니다. 자녀분들에 대한 거, 또 손주, 손녀에 대한 문제, 교육에 대한 문제는 정말 소중한 문제고요. 교육위에서도 지금 이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이 김영배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 세대를 위한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이 어디를 갈 것이냐, 서울의 교육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를 큰 화두를 던지신 것 같아서 저도 한번 열심히 같이 고민하고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같이 힘을 좀 보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조정혁 후보님하고 우리 김영배 이사장님도 같이 이렇게 함께한 자리를 보니까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훌륭하신 분들이고요. 좋은 경쟁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 좋은 교육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박춘선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데요. 축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박춘선 시의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존경하는 김영대 대표님 초청으로 저도 이 자리에 서서 본의 아니게 인사말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우리 김영대 대표님하고 인연이 된 동기는 굉장히 이로운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역에서 늘 이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늘 이로운 행동을 해야 된다. 라는 이로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김영대 대표님하고는 그게 딱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굉장히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도 우리 김영대 대표님이 사회공헌재단 이사장님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지역에서 골고루 이로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 내용을 보다 보니 그 유치원에 관련된 얘기도 나오세요. 근데 그쪽에 우리 이제 김영배 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유아학교가 맞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맞습니다. 유아학교가 맞습니다. 교육은 3살 어렸을 때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 우리 나중에 교육감님 되시면 꼭
정착을 시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용 중에는 뭐 AI 교육도 있고 교육 정책도 좀 바뀌어야 된다. 교육의 거버넌스도 필요하다. 여러 가지 다양한 로드맵을 잘 이제 짜 놓으셨는데요. 그런 부분이 꼭 실천으로 행동으로 이루어지시기를 옆에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이규석 전 한국과학교육단체 총연합회 회장님 모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출판기념회에 축하해주기 위해서 제발로 걸어 나왔는데 이 단상까지 축사하라고 할 줄은 몰랐습니다. 어제 다녀보니까 추워서 복장을 이렇게 대충 하고 나와서 죄송하고요. 앞에서 좋은 말씀들 훌륭한 분들이 하셔서 제가 들어보니까 제가 알던 사실 좀 더 많이 알고 계시기도 하지만 제가 평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 안 드리고 김영배 우리 부총장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교육계에 현역으로 54년째 근무하거든요. 80이 넘었습니다. 근데 알게 된 것이 2008년 서울특별시 교육감 직선제 선거가 처음 있었어요. 그때 제가 출마했거든요. 자랑하고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뭐 이 좌파 쪽에도 나오고 어쩌고 해서 보니까 이게 쉽지 않게 생겨서 단일화하기 위해서 4월 2일에 제가 예비후보 등록하고 7월 10일까지 뛰고 10월 30일도 선거였거든요. 20일 전에 단일화 해드렸어요. 그때 운동하러 다니다가 모 직능단체의 이사장으로 계신 김영배 이사장을 그때 만나게 되는데 처음에는 물론 당연히 잘 안 만나주셨습니다. 근데 그 직능단체에 소속된 전국 규모 직능단체, 노인회 그리고 요식업회가 제일 단체가 커서 그 세 군데에 정말 정성을 들이게 했는데 나중에 OK를 어떻게 겨우 받아가지고 도와주겠다고. 근데 제가 단일화 해가지고 미안하다고 했더니 단일화 한 사람을 계속해서 밀어주겠다고. 그래서 그분이 저가 단일화해 드리고 뭐 이게 기타 등등 했는데 겨우 1.4% 차이로 이겼어요. 초대 직선제 교육감이 되셨는데 아까 우리 조전혁 의원님 말씀이 2년 전에도 저도 교육감 후보로 나온다고 해서 18년 전에 알게 됐고 18년 동안 계속 저도 교육계에 지금도 그때 제가 35년 교육계에 있다가 서울시 교육감으로 나왔던 거고 그 후에 한 18, 9년이 지났는데 2년 전에 정말 나오신다 해서 갔었어요. 갔는데 단일화 했고요. 아까 말씀드리니까 계속 변함없이 이렇게 지원하다고 그러셨는데 앞에 똑같은 얘기를 제가 반복하지 않고 다른 얘기 한다면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신뢰가 가는 사람. 물론 실력 있고 인상 좋고 그건 다 앞에 말씀이 있었고요. 그래서 많이 알고 뭘 하면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알고 지금도 교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김영배 부총장님 뜻하시는 거 잘 이루시기 바라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금년에 좋은 일 많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축사해 주실 분은요 연규홍 한신대학교 총장님입니다.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사실상 전 현재 한신대학교 총장이 아니고 전 총장입니다. 제가 총장이 될 때 한신대학교를 운영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책이 그때 나왔더라면 대학교는 운영하는 게 아니고 경영하는 거다 하는 것을 새삼 총장을 끝나고 나서 깨달은 이 깨달은 진리를 오늘 김영배 교수님께서 책으로 이렇게 출판 기념회를 하시는 것을 정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앞서 여러분들이 한강 얘기죠. 또 한국 사회에
정말 기적적인 발전을 민주화나 산업화에 있어서 발전을 말씀하셨지만은 3만 불 사회 한국 사회와는 너무 대조적으로 한국 사회의 교육 제도나 교육 콘텐츠, 교육 내용들은 정말 부끄럽기가 짝이 없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지속 가능한 교육을 위해서 이 추운 대한 날씨에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이 저는 참 고맙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기입니다. 한국 교육은 무너지고 또 붕괴하고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희망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김영배 교수님에게 희망을 봅니다. 아무리 한국 교육이 바닥을 친다 하더라도 희망이 있다면 거기에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희망을 말하는 사람은 희망입니다. 그 희망을 말하는 김영배 교수를 지지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희망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한국 교육에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고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이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박두환 삼육보건대학교 총장님이십니다. 모시고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많이 추우시죠? 겨울에 하는 전쟁을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겨울에 하는 전쟁, 추워. 여름에 하는 전쟁은 뭘까요? 더워입니다. 이 겨울 전쟁 한복판에 이 추운 날씨에 무릅쓰고 이렇게 우리 김영배 부장님을 축하해드리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을 뵙게 되니까 반갑고 환영드립니다. 저는 김 이사장님을 안 지가 10년, 제가 15년부터 8년 정도 총장을 했었는데요. 처음에 이제 총장 시작하면서 사회공헌재단 이사장님으로 이제 만나게 돼서 그때부터 지금 10년 정도 이렇게 사귀고 있는데 한마디로 진심의 사람이다. 진실되고 성실하고 정말 신실한 진심의 사람이 우리 김영배 이사장님이라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책을 오늘 받아봤는데 사실은요, 아까 우리 연 선장님 말씀처럼 제가 총장할 때 이 책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대학 경영을 훨씬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너무 아쉬웠어요. 그때는 다 보따리를 안 풀었던 것 같아요. 지금을 위해서 우리 이사장님이. 그래서 이 책은 여기 목차를 보면 유아 교육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AI까지 정말 이렇게 한 분이 박학다식 하실 수 있을까? 이 또 내용도 그렇게 겉핥기식이 아니에요. 제가 대충 못 해봤습니다만 굉장히 깊은 내용으로 이렇게 전문가다운 그런 내용을 하셨기 때문에 이 교육 행정을 책임지시면 정말 교육이 많이 발전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은 경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발간자에도 있습니다만 사람을 키우는 게 교육이고 경영입니다. 또 그 가치를 지키는 것이 교육이고 경영입니다. 또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이 교육이고 경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영배 이사장님이 앞으로 이러한 우리 교육과 경영을 일치시키는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과 또 우리 서울의 교육을 발전시키는데 큰 일을 감당해 주시길 바라고 앞으로도 진심의 사람으로서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지금과 같이 진심의 마음으로 해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지금 은퇴하고 대한민국 교육신문, 대한민국 경제신문, 대한민국 예술신문, 그리고 대한민국 영어신문이라는 4개의 언론사를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언론사와 함께도 또 우리 김영배 소장님과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으면 사회를 위해서 함께 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큰 꿈 이루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축사를 해주시기로 한 분의 축사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직접 참석하셔서 축하의 말씀을 주시려고 하셨지만 물리적인 여건상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축사는
이어서 사회를 보게 될 문태현 교수님께서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저는 그 4시에 방송 일정이 있어갖고 부득이 제가 1부 사회만 맡기로 했거든요. 축사부터는 문태현 교수님이 진행을 하게 되니까요. 그럼 문태현 교수님께도 따뜻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부총장님 이렇게 멋진 자리에 제가 사회를 볼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그럼 제가 이어서 축사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소 진행이 어색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그 참석은 못하셨지만 축하 영상과 축전 글로 보내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제가 좀 대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주영 전 국회 부위원장님의 축하의 글입니다. 자, 교육은 한 사회가 다음 세대를 얼마나 책임있게 맞이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지표입니다. 교육은 경영이다는 교육을 감정이나 이념이 아닌 책임과 설계의 영역으로 되돌려 놓는 의미 있는 저작입니다. 김영배 회장님께서 강조하신 책임교육, 소통교육, 안심교육의 철학은 아이들의 오늘을 지키고 내일의 희망을 키우는 국가의 기본 책무를 다시 일깨워줍니다. 이번 출판기념 강연회가 교육을 통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아이들이 불안이 아닌 가능성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멋진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은 황우여 전 교육부 장관님의 축하의 글을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이며 그 성패는 결국 사람을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교육은 경영이다는 교육 정책과 현장을 꿰뚫는 통찰로 아이들의 행복과 미래 역량을 동시에 고민하는 깊이 있는 제언서입니다. 특히 진로 불안, 소통의 단절, 정서적 불안을 교육 경영의 문제로 접근한 시각은 매우 시의적절합니다. 김영배 회장님의 강연과 이번 포럼이 교육을 다시 희망의 언어로 회복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은 이규택 전 국회의원님의 축하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해야 사회가 지속 가능합니다. 교육은 경영이다는 그 단순하지만 본질적인 진리를 책임, 소통, 안심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설득력 있게 풀어낸 책입니다. 교육이 실패를 아이나 교사의 몫으로 돌려왔던 관행에서 벗어나 제도와 어른의 책임을 정면으로 묻는 용기 있는 문제 제기에 깊이 공감합니다. 이번 출판기념 강연회가 교육을 둘러싼 불필요한 갈등을 넘어 미래 세대의 건설적인 합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끝으로 이재영 전 국회의원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님의 축하의 글을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며 그 준비의 출발점은 교육입니다. 교육은 경영이다는 변화의 시대에 교육이 어떤 방향과 기준을 가져야 하는지를 분명히 제시합니다. 김영배 회장님께서 제안하신 안심교육과 자기 효능감의 회복은 아이들에게 경쟁보다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번 강연과 포럼을 통해 교육이 다시 아이들의 꿈과 사회의 희망을 연결하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출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축하의 글을 읽어봤는데요. 정말 멋진 글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순서는 교육이 경영이다 저자이신 김영배 이사장님을 모시고 집필 배경과 내용에 대한 강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영배 부총장님이시고요. 예원예술대학교 부총장님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교육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미래를 말이 아니라 삶으로 준비해온 교육자가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영배 부총장님은 예원예술대학교 부총장이자 지속가능경영학회 회장으로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청소년과 청년의 미래 진로 설계를 현장에서 실천해온 교육자이십니다. 화려한 학력이나 이론 중심의 경력보다
사람을 이해하고 가능성을 발견하는 과정의 교육을 본질로 삼아온 분이십니다. 그는 매년 미래진로 설계 창작 과정을 운영하며 청소년들이 자신의 재능과 적성, 성향을 이해하고 스스로 길을 설계하도록 돕는 교육을 지속해왔습니다. 특히 사춘기 청소년들의 심리와 성장 단계를 깊이 이해하고 개인의 특성에 맞는 진로 경로를 함께 설계하는 실천적 교육으로 많은 신뢰를 받아왔습니다. 김영배 부총장의 교육은 교실 안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소외되고 어려운 환경에 놓인 청소년들에게 용기와 회복의 힘을 전하기 위해 국내외 5만 명 이상의 회원으로 활동하는 어린 암환자를 위한 머리카락 나눔 어머나 운동을 이끌며 질병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사회적 실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버려질 위기에 놓인 불사용 컴퓨터를 재활용해 아프리카, 스리랑카, 인도, 네팔, 몽골 등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재활용 컴퓨터를 도서관에 보급하는 탄소 중립 환경 프로젝트를 매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활동은 환경 보호와 교육 기회 확대를 동시에 실현하며 아이들에게 배움은 희망이 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영배 부총장은 국내 158개 직업군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직접 연구 분석하여 직업의 특성과 기업이 원하는 인적 자원의 특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오랫동안 초중고등학교 운영위와 대학에서 강의와 행정의 리더로서 교육과 산업, 사회 문제를 연결하는 문제 해결형 교육자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연구와 실천은 단순한 교육 담론을 넘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해답을 제시할 것입니다. 교육은 경영이라는 이러한 삶의 축적에서 최근 2년 동안 우리 교육 환경의 문제점을 대안적 자료를 제시한 언론사 칼럼으로 2년간 탄생한 책입니다. 이 책은 아이들의 불안을 개인의 문제로 돌리지 않고 책임, 소통, 안심이라는 교육 경영의 언어로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는 제안서입니다. 오늘 이 포럼 강연을 통해 우리는 한 명의 학자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준비해온 교육 실천가이자 미래형 리더의 목소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김영배 부총장님의 이야기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교육의 새로운 기준과 희망의 방향을 제시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자,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실은 제 마음을 담아서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큰 절을 올렸습니다. 저자와의 만남 이전에 우리 또 선출직으로 이거 오셨는데 그래도 짧은 축하 인사 말씀을 한 말씀 듣고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우리 송파구의 이하식 우리 의원님 오셨는데 우리 마이크 아까 준비하신 저희 계시는데 잠깐만 한 말씀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송파구의 이하식입니다. 오늘 이런 뜻깊은 자리에서 함께하게 되어서 큰 영광이고 제가 정말 우리 김영배 이사장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항상 행사에 있을 때마다 저를 불러주시고 또 함께 알게 모르게 또 제 일을 또 많이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적극 지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까 농구의 별이신 우리 어정아 의원님 아까 계셨는데 오늘 제가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 경영 포럼에서 교육은 경영이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는데 왜 이 시대에 지금 우리는 교육을 경영이라고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 책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제가 드릴까 합니다. 경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원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눈에 보이는 결과로 만드는 힘이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나의 학습 과정이 미래를 예측하고 설명되어졌을 때 이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길이고 제가 말씀드린 교육은 경영이다 라고 하는
저서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이 책을 쓰면서 10년 후에 우리 아이들의 현재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책을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이게 마이크를 좀 바꾸고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저는 1986년도에 신문을 보다 보니까 밤에 잠을 자다가 선풍기를 켜놓고 한여름에, 요즘 많이 덥죠, 그죠? 더워. 예. 사람이 죽는 내용을 봤습니다. 선풍기가, 우리 임종근 대표님, 선풍기가 살인자입니까? 본인의 쾌적함을 누리기 위해서 선풍기를 켜고 잠을 자다가 사망을 했다는 뉴스를 제가 종종 봤는데요. 저는 제가 그토록 더울 때 선풍기를 켰는데 왜 사람이 죽을까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책에 담는 내용의 큰 담론적 관점은 아마 86년도에 어느 날 그 신문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듭니다. 우리가 지금 가정에서 보고 있는 자연풍 선풍기라고 아시죠, 총장님? 제가 86년도에 과학 발명품 경시대회에서 대상과 특상을 받았습니다. 바로 문제적 고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되는지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얼어 죽는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자연의 환경에서는 사망 사고가 한여름에 크지 않은데 왜 선풍기를 켜고 잠을 자면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까를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자연의 바람은 강하게 불었다가 불지 않았다가 약하게 불었다가 세게 불었다가 하는 그 원리를, 그 당시에는 센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이메탈 방식으로 이게 0도로 갔다가 강풍으로 갔다가 미풍으로 갔다가 중풍으로 갔다가 이 원리를 하니까 밤에 숙면을 취하더라도 사람이 쾌적함을 유지하는 그런 오늘의 자연풍 선풍기가 만들어졌는데요. 다음 자리 한번 보실까요? 사실은 제가 오늘 많이 망설였습니다. 총장님, 고인하 시장님, 우리 김문주 교수님이 오셨는데 한번 담대하게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림의 의미를? 대중 앞에 말씀드리기 좀 어렵죠, 그죠? 평소에 제가 생각했던 개념을 저는 이 그림 한 장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우리 아까 멋진 축사를 해주셨는데 우리 총장님 한 말씀. 예. 그러시면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드려야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내가 보고 싶은 면을 바라보고 살았지 않았나. 9마리의 고래가 대서양에서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틀리다는 대화, 틀림이 아닌 다름을 이해하는 그 부분이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릴 교육은 경영이다의 핵심적 포인트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 우리 고인환 시장님, 또 이 여인이 나오는데 여인이 이렇게 어디 방향으로 돌고 있습니까? 우에서 자를요.
혹시 자해에서 우러돌고 계시다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자해에서 우러돌고 계시는 저 우리 유민희 회장님이신데요. 다시 눈을 감고 제가 한번 하나, 둘, 셋 한번 위치가 바뀝니다. 눈을 한번 떠보시죠. 대봉선님 어디 방향으로 돌고 있습니까? 네, 이 그림은 평소에 제가 자네를 쓰느냐 우네를 쓰느냐에 따라서 달리 보입니다. 우네를 쓰는 분들은 시계 방향으로 보이고요. 자네형 인간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평소에 내가 논리적 사고냐 창의적 사고냐 하는 부분들인데 다음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서만석 목사님 오셨는데 가운데 우리 주황색 그림이 있죠. 그 옆에 회식 서만석 목사님. 우리 그레이 그림이 큰 주황색 옆에 몇 개가 있습니까? 6개요? 다음 몇 개입니까? 8개. 그럼 제가 다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주황색 그림이 8개 어떻게 엮을까요? 좌측과 우측. 알겠습니다. 우측이 커 보인다고요? 예, 다음 그림을 그럼 제가 배경을 한번 지우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평소에 우리가 어떤 사고, 어떤 식견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 그림에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을 대신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처럼 교육은 경영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측되지 않는 부분,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유치원에 다니는 소연이 엄마가 항상 불안해하는 우리 아이가 오늘 유치원에서 또래 아이들과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까 정서적 불안을 가지고 있는 부분, 중학교 다니는 영식이 어머니가 걱정하는 이대로 이 교육을 받았을 때 우리 아이의 미래 진로와 입시는 안전한가 하는 불안정 요인을 저는 책임, 소통, 안심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 책을 제가 2년간 칼럼을 썼습니다. 다음 자료 보여주실까요? 그래서 오늘 일반적으로 제가 요 PT하고 저하고 한 번도 맞춰보진 않아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교육은 경영이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박연조 교수님께 부탁을 드려서 이미지로 웹툰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 기업을 경영을 하다 보면요, 저에 대한 간단한 말씀을 드리면 저는 97년도에 우리 김문주 교수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교육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2달 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보다 더 어려운 IMF라는 크나큰 사회적 고통을 제가 겪었는데요. 제가 첫 사업을 교육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최초의 교육을 진행할 때는 동업자인 자본투자가 기획을 전문으로 하는 그 다음에 영업을 총괄하시는 한 분이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IMF가 시작되자마자 그분은 사업 공동체에서 저와 영업을 담당하는 분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생각했던 개념은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지를 연구를 하다가 8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 보면 미용이라는 관점은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소외받았던 산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적 관념상 여성과 아이를 상대로 하면 망하지 않는다고 그런 속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은 아이는 잘 모르겠고 여성을 상대로 하는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 중에서도 자원주가 없는 환경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소외받던 산업을 찾다 보니까 미용이라는 단어가 떠올랐고, 그렇다고 제가 미용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미용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교육이라는 직업을 선택을 하고 아카데미를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그 브랜드인데요. 아름다움을 연출하고 아름다움을 만드는 아름다운 사람들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제가 브랜드를 만들어서 97년 11월 27일 날 창업했던 교육사업이 1년 후에 전국에 25개, 한 달에 1년의 매출액이 200억 정도 되는 기업으로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문제적 방향을 선택을 어떻게 하고 어떤 관념으로 진행을 하냐에 따라서 아마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우리 아까 박상혁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처럼 제가 5년 전부터 ESG라는 포럼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자원들이 버려지는 자원들이 있습니다. 5년 주기로 컴퓨터가 교체가 되는데 공공기관에서 컴퓨터 한 대가 생산되는 데는 500kg 정도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세계적인 컴퓨터가 15년에서 20년을 쓸 수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5년 주기로 버려지는 컴퓨터를 기부를 받아서 그걸 업사이클링, 재활용을 하여서 재활용 컴퓨터라는 개념으로 아프리카, 몽골, 네팔, 인도 등 매년 4개국에 재활용 컴퓨터 보급을 통해서 아이들의 희망도 만들고 지구의 환경도 구하고 있는 그런 활동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97년도에 아카데미를 진행을 하면서 9개 봉사단체와 함께 현장을 갔는데 어린이 안병동을 갔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말하는 요즘 BTS급 그 연예인이 책을 읽어주고 공연을 해줬는데 아이들 눈빛은 1분을 넘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주치의에 가서 저 아이 상당히 행복해야 되는데 저는 오늘 봉사를 하고 와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페이스북 사진 돌리고 SNS를 통해서 나의 자랑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이의 눈빛은 1분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하다 보니까 14세 저 소녀는 난소암이 걸려서 이틀 전에 병원에 입원을 하고 본인이 자의가 아닌 타의에서 강제로 머리를 짧게 잘리다 보니까 우울증과 대인 기피 현상이 왔다고 합니다. 그날로 저는 봉사의 개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필요해서 찾아가는 봉사가 아니고 저 아이가 진정으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내가 평소에 매일 빠지는 머리카락은 과거에는 우리가 수출 1위인 가발로 만들어졌지만 현재는 우리가 쓰레기통에 버려지지 않습니다. 한 올의 머리카락을 저 친구에게 돌려주더라고 해서 어린 암 환자를 위한 머리카락 나눔 운동이라는 활동을 통해서 아까 사회자가 말씀하신 현재 어제 확인한 부분에 의하면 21만 명이 3년을 준비해서 저희에게 머리카락을 보내주면 저희들은 가발을 만들어서 그 소아암 환자에게 무상으로 매월 5명의 암 환자들을 위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 사실상 제가 이게 모니터를 보고
이 강의를 해야 원래 이제 준비됐던 내용하고 일치가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문제적 해결을 어떻게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설계를 하면서 바라보다 보니까 유치원과 초등학교 다니는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의 정서적 고민,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입시와 진로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10년 후에 이 아이들이 어떠한 교육을 어떻게 길러내야만 미래의 경쟁력이 있는지 저는 이 책의 그 내용을 잠시 한번 담아봤습니다. 다음. 오늘 우리는 AI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직업의 수명은 단축되고 기술의 교체는 가속화되고 실패의 기본 경력이 미래의 나의 진정한 경력이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어제 배웠던 나의 교육은 죽었다. 미래학자와 일론 머스크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일의 우리의 교육 과정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선명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다음. 교육의 목적은 경쟁에서 이기는 아이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교육은 감동으로만 갈 것인가, 교육은 이상으로 구로만 그칠 것인가. 이 부분에서 교육은 감동이 아니라 경영이며 교육은 이상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그럼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우리는 AI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답을 찾는 교육의 시대는 끝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정답이 아니라 문제를 제기하는 아이, 해결 능력을 갖추는 아이. 제가 86년도에 고민했던 왜 사람이 선풍기를 켜고 잠을 잤는데 죽을까라는 이런 질문형의 아이,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까라는 고민적 해결 능력을 저는 지금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은 이런 교육 과정을 갖춰야만 미래의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강의하고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 과정이 미래의 엘리트 교육이 그대로 유지될 것인가?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엘리트 교육이 정답이 아니고 일론 머스크와 같은 상상을 설득과 대화를 통해서 비전을 심어주는 괴짜 교육이 우리의 미래의 교육이 되어야만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이 내용은 저보다도 오히려 우리 앞에 앉아 계신 많은 분들께서 더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많은 말씀은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러면 왜 불안한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에 18세에서 24세 청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43%가) 아버지가 되는 교육을 받지 않아서, 사회의 성인이 되는 교육을 듣지 않아서 미래가 불안하다고 합니다. 우리 박 대표님, 복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나요? 네. 환율이 무엇입니까?
금리 교육 받아보셨나요? 살아있는 생활형 기술 교육이 우리 아이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이런 불안정 요인들이 우리 아이들의 고민이 되고 장애가 되는 부분들을 저는 원인에 대한 부분들을 정서적 해결, 입시적 해결, 진로적 해결을 분석을 통해서 2년간 준비를 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요거 잠깐. 그러면 제가 아까 지금 우리가 10년 정도 통상적으로 영어를 배우지 않습니까? 그죠? 시험 보는 영어, 문법과 단어를 많이 알고 있는 암기식, 주입식 교육을 통했을 때 과연 외국인 앞에 섰을 때 우리 아이가 당당히 영어로 소통할 수 있느냐. 다음, 우리 알고 있는 27조가 넘는 사교육을 지불하면서 당당하지 못하는 모습. 다음, 불안을 안심으로 바꿀 수 있는 키워드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시겠어요? 바로 보이지 않는 원칙을 보이는 길로 만들어주는, 내가 시골을 갔을 때 내비게이션을 입력만 하면 내 목표의 경로가 나의 시각에서 설명이 되어졌을 때 안심이라는 키워드로 우리 아이들도 미래의 진로와 입시와 정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 자, 저는 서울만큼은 우리 아이들이 시험 영역에서 말하기, 회의 중심, 문서와 토론을 하는 직무 영어를 배웠을 때 우리 아이들이 서울의 글로벌 시민이 아닌 이제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 보여주시겠습니다. 바로 저는 한 가지 제가 사례를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아이에게 영어 기회를 더 나아가 전략 언어를 선택해 무기로 만들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 사교육비 전쟁이 아니라 학교에서 해결하는 언어 교육으로 공교육 강화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만드는 이래 서울형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무상 튜터링 교육을 통해서 교육 격차를 하했을 때 우리 아이들의 희망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고교 학점제가 우리 아이들의 경쟁력 있는 아이들의 언어가 아이의 진로가 곧 글로벌 포트폴리오가 되어야만 미래의 우리 아이들의 당당한 글로벌 주역이 될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이 책을 썼습니다.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쭉 넘겨서 우리 역사교 교사님으로 은퇴를 하셨는데 우리 박 선생님 혹시 개근거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박춘 선생님 개근거지 깡통이 있고 숟가락이 하나 있는데 혹시 한번 들어보셨어요? 이 개근거지가 서울로 보면 지금 87만 명이 초등학교 학부모의 자녀들의 60%가 맞벌이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나도 모르게 정서적으로 힘들어하는 개근거지라고 불려진다고 합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엄마 아빠가 맞벌이를 하다 보니 옆 친구는 옆 또래 아이는 해외 체험도 가고 외부 학습을 가는데
우리 아이는 매일같이 학교에 나갑니다. 그런 아이를 유럽의 체험활동을 다녀온 또래가 우리 아이를 부르는 단어가 개근거지라고 한답니다. 저는 미래형 교육은 교실 안에서만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온 마을 캠퍼스란 이름으로 우리 동네 도서관, 우리 동네 대형 병원, 내가 변호사가 되고 싶으면 로펌에 가서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나의 미래 꿈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미래형 교육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바로 공교육이 대체를 해서 미래 교육을 만들어가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 제가 이제 책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거 하고 나면 또 질의응답이 있다고 그래서 바로 앞에 가면 화난 원숭이라는 실험을 통해서 됐는데요. 어느 교실의 현장 그 원숭이 우리 안에 원숭이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뭡니까? 바나나죠. 바나나를 중간에 달아놨는데 처음에 대장 원숭이가 그 바나나를 먹기 위해서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가장 싫어하는 게 우리 임성학 총재님 뭔지 아세요? 찬물이랍니다. 찬물을 물을 쫙 뿌리니까 깜짝 놀라서 그 대장 원숭이가 떨어졌대요. 그 또 한 번 시도했는데 바나나를 따려고 했는데 또 한 번 물을 쏘아서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2등 대장이 시도를 하고 3등이 시도를 하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대장과 2등, 3등 대장을 다 빼고 전혀 경험하지 않았던 새로운 원숭이를 우리 속에 넣었더니 처음 왔던 원숭이가 바나나가 따고 싶어서 밧줄을 타고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전혀 찬물을 경험을 해보지 않았던 원숭이, 대장 원숭이가 올라가지 말라고 했답니다. 왜 그런지 모릅니다. 우리 교육 환경이 관료화되고 무기력한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오늘의 요 한 카트에 제가 원숭이 사례를 통해서 이 책에 대한 내용도 칼럼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다음 컬럼만 보실까요? 개미를 혹시 총장님 우리 아까 한자 고사성어 주셨는데 개미를 한자를 혹시 뭐로 쓰시죠? 개미 벌레 충자를 쓰죠. 개미는 어려울 어자와 벌레 충자를 합한 개미 어자를 쓴다고 합니다. 개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위장을 두 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본인의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서 채우는 식량 저장 창고이고 또 하나는 옆 동료가 위기가 왔을 때 자기가 보관하고 있던 에너지를 영양을 친구에게 주는 그래서 개미를 의라고 한자로 표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개미와 배짱이 잘 아시죠 그죠? 요거 마무리하고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한여름에 개미가 땀을 뻘뻘 흘리고 한겨울에 먹을 맛있는 음식을 보충하고 있을 때 옆에 배짱이가 박춘선 의원님 어떻게 했죠? 기타를 튕구면서 놀고 있을 때 한겨울이 왔어요. 배짱이가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곡식이 풍성한 개미집을 찾았을 때 개미가 운전박대를 하면서
우리는 이런 계미와 배짱이를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똑같은 계미와 배짱이를 일본에서는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앞부분은 동일한데요. 뒷부분에 가면은 그 개미가 배짱이에게 자기가 먹을 음식을 나눠주는 온정을 베푸는 우리 아이들의 나눔에 대한 배려에 대한 학습을 통해서 함께 동반자로 성장할 수 있는 학습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럼 프랑스에서는 어떻게 가르친다고 혹시 우리 배만곤 원장님? 예, 잘 모르겠습니다. 네. 프랑스에서는 우리가 주 5일제에서 지금 이제 주 4일제, 뭐 주 7일제 점진적으로 우리의 노동에 대한 시간을 휴식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프랑스에서는 노동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개미와 함께 배짱이가 옆에서 생산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기타를 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보상을 받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 프랑스에서는 예술가들이 많이 탄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미국으로 한번 건너가 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개미가 경영하는 샵을 배짱이가 배짱 좋게 방문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고객을 유치하는 노래를 불러주고, 개미는 성실한 자세로서 자기가 고객에 서비스를 했을 때 경영이 활성화되는, 그러니까 미국이 엔터테인먼트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가 만들어졌듯이 우리의 교육 방식도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방향과 일자리가 달라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줄탁동기, 줄탁동시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우리 아이들은 AI 시대 줄탁동기와 같이 아래에서 나오려고 했을 때 본인이 힘이 톡톡 놓고 정도의 힘이 있었는데 외부에서 우리 배만곤 교육행정 전문가처럼 밖에서 탁 하고 살짝 두들기만 주면 우리 아이들은 세상이라는 멋진 본인의 미래와 희망을 가지고 세상에 탄생하는 줄탁 동기가 이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불안을 뒤집으면 안심이라는 키워드가 됩니다. 저는 교육은 경영이라는 내용의 본질의 내용은 우리 아이들이, 우리 어머니들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요인들을 저는 앞서 사례로 말씀드린 복리가 뭔지, 금리가 뭔지 이런 미래형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당당히 사회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안심교육이 본질인 제가 말씀드린 예측 가능한 설명되어지는 길을 볼 수 있는 교육은 경영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가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강력히 희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훌륭한 강연이셨습니다. 저도 옆에서 들으면서 약간 눈가가 붉어지기도 했던 부분도 많았는데요. 저희가 사전에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질문 중에 한 4가지 정도만 제가 좀 요청을 드려도 될까요? 제가 그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가장 첫 번째 질문은 저도 굉장히 궁금했던 것이기 때문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경영이라고 하면 기업의 이윤을 먼저 떠올리는데요. 교육에 경영을 도입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생소하고도 새롭습니다. 그래서 부총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교육 경영의 본질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경영이라고 하면 기업의 이윤을 창출하는 것을 우리는 경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교육 경영의 마지막은 사람이 자산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기업은 눈에 보이지 않는 원리를 설명되어지는 길로 만드는 바로 이 힘이 경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의 앞서 축사를 해주신 우리 이규석 회장님, 선병렬 총재님, 많은 분들께서 말씀 주신 그 본질인 교육이 예측이 되고 설명이 되어지면 아이들은 안심하고 즐거운 AI 시대에 이제는 본인이 직업이 아닌 취미로서 자기의 직무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의 주역이 되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교육은 경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멋진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강연 중에 안전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또 여기서 골라봤는데 그 등하굣길의 위험은 물론 최근 응급실 뺑뺑이 사고로 골든타임을 놓치는 비극까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총장님께서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아이들을 보호할 어떤 안전 경영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안전하면 또 우리 동네 집값하고 연계되는 경제적 그 관점이 큽니다. 사실상 대한민국은 복지국가이자 안전지대인 설계가 너무나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연남동 250번지에는 몇 번의 교통사고가 이루어졌고 몇 번의 다양한 사회적 우리가 있는지를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곳이 대한민국 경찰청입니다. 안전한 길은 우리 아이들의 등하굣길 안전한 길은 서울시 교육청이 이제는 소방청, 경찰청을 통해서 협업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길을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은 협업을 통하면 해결되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특례 입학 제도도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특례 입학 제도에 대한 불신과 박탈감이 매우 큰데요. 일반 학생들이 정당하게 실력으로 평가받는 입시 문화를 위해 이 제도를 어떻게 재검토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특례 입학 제도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농어촌 지역에 사는 아이들도 서울에 있는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는 출발선상에 기회를 주자는 상당히 좋은 취지였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는 온라인 원격 교육뿐만 아니고 다양한 교육 시스템이 오히려 강동구에 있는 외곽 지역보다 시골에 있는 아이들이 더 많은 환경에서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이 책에도 썼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서울만큼은 제가 이 책에서도 그 칼럼을 썼습니다만은 농어촌 특별전형제 폐지를 이제는 맞춤형 전형 제도를 통해서 바꿔야 된다. 오히려 서울의 아이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출마 예정자로서 지금 당장 교육 현장에서 이것 하나만큼은 경영자적 결단으로 바꾸고 싶다 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의 메시지가 전달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이들이 불안해하고 우리 아이들이 오늘 학교에서 다툼의 결과는 아이들의 책임입니까?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제는 교육 행정도 책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멋지십니다. 멋진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문들은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요. 이 질문에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아쉽지만 이 책을 구입하셔서 안전하고 안심되는 교육을 다 같이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영배 부총장님 꼭 교육을 잘 경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원래 이제 이 북토크 질문 타임 이후에 멋진 공연을 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시스템상 공연은 안 된다는 연락을 받고요. 대신에 이제 극단 비유에서 축하 인사만으로 대체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극단 비유는 우리 학생들의 문제를 뮤지컬로 전달하고 그 해결책을 메시지로 전하는 극단입니다. 자, 앞쪽으로 나와주시면 여러분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극단 비유 뮤지컬 메리골드 팀 대표 선창용 저희 배우들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마이크가 모자라서 제가 여기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김영배 이사장님의 출판 강연에 이렇게 초청받아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저희가 정말 멋지게 축하해 드리려고 사실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이라도 지금 노래하고 춤추고 네, 연기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저희 극단 비유 또 김영배 이사장님께서 또 되게 관심 가져주시는 뮤지컬 메리골드라는 작품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뮤지컬 메리골드입니다. 메리골드는 꽃 이름입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꽃말은 반드시 오고야 말 행복입니다. 그래서 1시간 50분 동안 공연이 진행되고요. 저희 공연은 11년째 대학로 기반 극단이거든요. 그래서 11년째 이 메리골드라는 작품으로 대학로에서 꾸준히 공연을 하고 있고 전국의 시청, 교육청, 관공서 모든 기관들과 협력해서 순회 공연을 또 토호 공연을 아직까지 하고 있고 올해도 정말 계획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공연 사업으로 선정돼서 서울대학로에서 공연을 올렸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특히 또 경기도지사님께서 보러 오셔서 공연이 너무 좋아서 또 경기도민들을 위한 공연을 하겠다 하셔서 2월 28일에 경기아트센터 수원에 있는데요. 그래서 2시, 6시 공연이니까 정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관람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뮤지컬 메리골드는 생명 존중과 자살 예방에 관련된 뮤지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다양한 또 사연을 가진 그런 캐릭터들이 펜션에 모여서 각자의 사연을 얘기하면서 그 안에서 또 힐링을 얻는 그런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배우들 간단 또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자기 역할을 조금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극단 비유의 뮤지컬 메리골드에서 그 좋은 성적을 강요하는 엄마와 학교폭력 가해자 역할 등 멀티 역을 맡은 배우 한유채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메리골드에서 건영이라는 역할을 맡고 있고요. 건영은 자살 카페 닉네임이 백마탄 환자이고요. 닉네임처럼 승마를 하는 인물은 아니고요. 가정폭력 환경에서 자라서 아픔을 가지고 점점 삶의 회의를 느끼고 자살 카페와 펜션까지 찾아가는 그런 인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영 역을 맡은 강한별이라고 합니다. 저는 공부를 강요하는 엄마 밑에서 음악을 하고 싶은 전교 1등 역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극단 비유 뮤지컬 메리골드에서 학교폭력 피해자 역할을 맡은 환희 신혜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러기 아빠 역할을 맡고 있는 배우 이영록이고요. 여기 앉아 계신 많은 어머님들과 아버님들 계신데 공연 끝나고 나서 많이 공감들이 되신다고 해주셔서 늘 너무 감사하게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극 중에서 제 딸은 첫째는 저 캘리포니아에 있는 베벌리힐스 고등학교 장학생이고 그리고 둘째는 캠베럴 중학교의 착한 학생
아 근데 우리 애들은 나 안 닮고 우리 애들 엄마 닮아가지고 인물도 아주 훤칠하고 공부 겁나 잘해. 약간 이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각자의 사연을 통해서 저희 자살을 좋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자살들을 통해 어떻게 저희가 이 삶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저희 공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메리골드에서 마녀는 괴로워라는 닉네임을 가진 미나 역할을 맡은 배우 이재은이고요. 한국은 참 외모 지상주의에 대한 그런 편견이 많은데 이 인물은 외모 컴플렉스를 조금 극복하고자 그 많은 한국 분들에게 너는 있는 존재만으로도 아름답다라는 의견을 조금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를 맡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로만 들어도 좀 보고 싶지 않습니까? 네.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 인포메이션에 저희 메리골드 팜플렛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분씩 가져가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공연의 메시지를 좀 아나운스로 조금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괜찮을까요? 그래서 네,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저씨, 우리 이제 진짜 죽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시간이잖아. 늘 기다렸던 시간인데 기분이 왜 이렇게 역같냐고. 죽음을 택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곁에 아무도 없을 때 죽음을 택한다는데 다들 너무 고마워요. 제 옆에 있어주셔서요. 처음으로 제 얘기를 들어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얘기를 들어주다 보니 정 많이 들었네. 아저씨가 너희들까지 죽게 냅두는 게 아닌데 아저씨가 미안하다. 아저씨가 뭐가 미안해? 우리가 애야? 저 다시 태어나면 잘 살 수 있겠죠? 근데요, 우리한테 다음 생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죽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는데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 자살하는 거 아니야. 다음 생에도 우리 이렇게 하면 다 잘 될 수 있어. 언니, 저 이제 죽을 것 같아요. 무섭게 졸려요. 다들 잘 잤어? 아저씨, 이게 뭐 하자는 거야? 왜? 죽지 못해서 실망스러워? 지옥으로 가지 못해 안타깝냐? 우릴 속인 거예요? 처음부터 이러려는 거였죠? 그래도 이건 선 넘었죠. 당신 마음대로 우리한테 함부로 하지 말아요. 글쎄, 누가 선을 넘은 거지? 앞으로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을 함부로 하게 두지 마. 자기 스스로에게도. 쇼는 끝났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쇼는 끝났어. 다들 안도하지 않았나? 이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갈 때가 된 거야. 과정이 정중하지 못했던 점 용서를 구하지.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걸 말하긴 길지만 그 확실한 한 가지는 돕고 싶었어. 모든 걸 이해할 수 없어도 누구보다 그 심정을 충분히 아니까. 나도 한땐 그 자리에 있었지. 하나님은 나에게 고통의 끝에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시선을 줬어. 그리고 용서할 수 없으니 나 자신의 삶을 망가뜨린다는 것도. 진짜 죽을 약이 바로 여기 있어. 어떤 세상을 선택을 하든 그건 오로지 당신들 몫이야. 근데 이거 한 가지만 알아두라고. 당신들이 이렇게 버리는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고통스러워할 가족이 있다는 것을. 죽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들은 무슨 생각들을 했지? 당신들의 인생의 이야기를 이렇게 끝내기엔 너무 아깝잖아. 네,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20분 정도 그 뮤지컬이 준비가 이 내용을 가지고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 공간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상 뮤지컬 공연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 비유가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 또 가야 될 방향성에 있어서 너무나 잘 들었다고 생각을 받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상 그 우리 노래하는 교장 선생님 잘 아시죠, 그죠? 우리 방성호 교장 선생님은 그 열린 마인드로 우리 아이들과 소통을 하고 새로운 교실 현장의 문화를 바꿔주셨는데 혹시 지금 자리에 계시나요? 예. 앞쪽으로 한번 좀 모시고 뭐 사실은 공연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의 현장의 소리를 교장선생님 11개의 음반을 내셨다고 그래요. 은퇴하시고 난 이후에. 그래서 그 메시지를 좀 마무리로 전달하고 사인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멘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여기 그 기타를 치면 안 된다 그러네요. 원래 노래를 하고 왔는데 사정상에서. 근데 방금 우리 교수님께서 11지 문반을 했다고 했는데 박수가 없네. 다시 나오겠습니다. 자, 11지 가수입니다. 감사합니다. 11지 가수 방송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11장 음반을 내게 됐어요. 제가 이제 아이들 상담하다 팔자 바뀌었는데 어떤 아이들을 상담을 했을까요? 어떤 아이들? 서울의 인문계고등학교가 한 30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하루에 5시간 이상 엎어져 자는 아이들, 그런 능력 있는 아이들을 상담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전부 공부를 포기하고 가는 곳이 있었어요. 어딜 갔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요? 아이들이 전부 어디 갔을 것 같아요? 공부하기 어디? 전부 어딜 갔냐고 보니까 PC방에 가서 있더라고요. PC방에 가 있어가지고 이거 막 한 놈 들어오면 다 얘기해보니까 전부 PC방 가서 밤새 게임하고 학교 오면 어떻게 되죠? 다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에다가 뭘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학교에다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PC방을 만들었는데 제가 교직생활 37년을 했는데 딱 PC방 만들고 뽑을 때 애들 어떻게 뽑았을까요? 뽑을 때 게임에서 뽑았어. 너그러고 싸워서 지는 놈은 떨어지고 이기는 놈 100% 게임에서 이제 교실에 듣는데 37년 동안 수업 태도가 좋은 애들, 그렇게 좋은 애들은 처음 봤습니다. 한 번 앉으면 옆 사람하고 얘기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화장실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화장실도 안 가요. 그래 애들이 전부 한 3개월 지나니까 우리가 게임을 많이 하는 친구들을 뭐라 그러죠? 중독이라고. 중독이 아니고 뭐였다? 그게 몰입이었어요. 몰입이요. 그래가지고 천재였더라고요. 천재. 애들이 국내 대회는 물론이고 세계 대회까지 나가서 싹 1등을 다 하는 거예요. 와, 이게 그래서 제가 우리 교수님이 지금 계속 말씀하신 어떻게 아이들을 보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완전히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학교가 너무 좋아졌어요. 너무 좋아지고 근데 안 되는 게 딱 2가지가 있었어요. 안 되는 게 2가지. 뭐였을 것 같아요? 안 되는 거 도저히 이건 안 돼. 뭐가 있었을까요? 여학생도 몰러간 치마기를 못 내려.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리고 또 하나가 야간 자습을 하는데 여학생 하나가 와가지고 교장 선생님 왜 그랬더니 화장실에서 담배 냄새 나가지고 양치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죠? 그래 알았어 선생님 너무 미안한데 어떻게 한번 해볼게 하고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했을까? 다음날 제가 이 기타하고 요만한 앰프가 하나 있었어요. 앰프하고 들고 화장실 2학년 여학생 화장실 앞에 가가지고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노래를 했더니 점심시간이라 복도가 막 울리잖아요, 그죠? 막 울리는 거야. 그런데 아이들 한 10명 정도 와가지고 몸을 이렇게 막 흔들기 시작해요. 흔들기 시작하면서 막 울리니까 한 20분 지나니까 5, 60명이 와서 막 이러고 드디어 교장 선생님 돌아왔다. 드디어 교장 선생님. 그리고 오후 되니까 전교생이 다 알아.
화장실에 왜? 근데 누구도 담배 얘기를 한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담배 얘기를 한 사람도 담배 피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아무도 얘기 안 했는데 그날부터 학교에서 뭐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담배가 사라져. 제가 9년 동안 그 이후로 9년 동안 담배 문제로 한 번도 고민하지 않았어요. 공식적으로는 7%가 폈고 비공식적으로는 60%가 폈거든요. 근데 정말 학교에서 한 가지도 안 나오고 담배 문제가. 그래서 아 이거 그 얘기를 어떤 분이 보고 선생님 이참에 금연석을 한번 만들어. 금연석. 아 근데 무슨 금연석을 만들어. 그렇다 그 당시에 막 자기가 유명한 작곡가를 하는데 누구 하는데 했더니 여러분들 SG 워너비 랄랄라 노래 아시죠? 네. 그 노래 작곡하고 자기하고 친하다는 거야. 내 앞에서 막 카톡을 해요. 그러더니 아 노래 만들어 재밌다는 거야. 노래 만들어 주겠대. 그 대신 조건이 가사를 나보고 쓰래요. 제가 토목가 출신이거든요. 아씨 2줄 쓰면 쓸 말이 뭐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래도 제가 한 게 뭐 했다고 상담했다 해서 그래서 아이들 1명 2명 상담을 그대로 가사로 썼어요. 다 되는데 뭐만 안 되는 것 같다? 담배만 안 되는 것 같다. 아이들이 담배를 어디서 많이 폈냐면 등나무 밑에서 많이 폈어요. 등나무 밑에 가면 하얀 담배꽁초가 이놈의 자식들 혼을 내야지만 막상 보면 천진난하고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참 안쓰러운 마음. 도망가는 너희들의 그 뒷모습 어디 벗었다고 잘못된 것. 이 노래를 여기 하지 말라는 거 한두 소절만 기타 얼른 하고 싹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한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는 안 된다고. 기타는 안 된다고. 너무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노래를 사실 오늘 3곡 준비하고 왔거든요. 안 된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음원에 보면 유튜브 음원에 보면 노 타바코라고 되어 있거든요. 노래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그 한 분 가수분이 또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정은주 가수님 혹시 오셨으면 앞쪽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아쉬워라. 네, 여러분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나오나요? 급하게 제가 오늘 원래 마지막 순서였거든요. 다음 게 사랑으로를 부르려고 했어요. 사랑으로. 네. 근데 급하게 또 올라와서 오늘의 주인공이시고 속상하시죠? 네, 오늘 주인공이신 김영배 대표님 정말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예, 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제가 급하게 이제 인사를 드려야 돼가지고 지금 오늘 이 책이 시작이 되어서 더 넓은 세상과 많은 사람들에게 닿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이버에 가수 정은주 검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공연을 좋아하는 입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긴 하지만 충분히 아름다운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모든 저희가 준비된 순서는 마쳤고요. 이제 사인회와 서로 교류하는 시간이 있으니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